지난 70년대 이후 산업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닥치면서 우리의 전통 목조 건축인 한옥이 가난의 상징, 정근대성의 상징이 되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도시는 온통 콘크리트 건축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은 주변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민속촌에나 가볼 수 있는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우리의 목조 건축 문화가 불과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맥이 끊기고 서양식 콘크리트 건축, 개성도 없고 뿌리도 불분명한 주택 양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건축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체 어느 나라 집일까요? 우리가 부러움하지 않는 서구 선진국의 고급 주택들은 왜 아파트가 아니라 목구조 주택일까요? 우리 전통 목조 건축이 과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건축 양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불고 있는 목조 주택 바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우리의 전통 한옥 건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12회에 걸쳐 재미있는 목조 건축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환경이 중시되고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21세기, 목조 건축이 주류 건축으로 자리 잡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왜 목조 건축이 우리 주변에서 부활하고 있는가, 이 화두를 던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근대화 바람은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한옥은 도시는 물론 시골에서도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아파트와 연립 등 시멘트 주택 양식이 대체해 나갔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산업형 주택들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집은 기능을 위주로 하는 획일적 공간일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서 채산성 상품으로 변질돼 버렸다. 시멘트와 철근, 단열재와 유리, 페인트 등이 근대화 또는 편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안방으로 파고들면서 우리나라는 어느덧 세계 최대의 시멘트 주택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평균 수명 30년이 채 못 되는 시멘트 주택의 운명에 따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도시 유목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불기 시작한 웰빙 바람을 타고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목조 건축이다. 최근 한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전원에서의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탁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반세기 넘게 살아온 시멘트 주택이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21세기 개성 넘치는 생활 방식은 살림집에도 일대 변화를 요구하게 됐고 산업사회에 몰충해한 집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태동된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다수 주택들은 통나무 주택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통나무가 시멘트보다 더 훌륭한 건축 자재여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는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시멘트, 단열재, 유리 등으로 자연과 대기를 철저히 차단하는 건축은 서서히 생명을 죽게 하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면 지나친 말일까.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밀폐된 시멘트 상자 속에서의 생활은 왠지 숨통을 막는 것 같은 삭막함과 메마름이 느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새집 증후군과 환경 호르몬, 재건축 시 발생하는 건축물 폐자재와 같은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치루어야 할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멘트 건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주거 건축의 역사가 지금까지 견고성과 편리성 위주로 발전해 왔다면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것이 생태건축이다. 유럽에서 태동한 생태건축은 차츰 선진국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기 시작했으며 건축이란 측면에서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태건축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인공적인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에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 한옥을 보자. 시멘트 문화의 출현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던 한옥은 나무와 흙, 돌 등 모든 건축 재료들을 자연에서 채취한 소재로 만들어낸 자연 친화적 건축 양식이다. 우리 조상들은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동화시켜 구성했다. 주위에 산재해 있는 바람, 들, 풀, 그리고 하늘까지 포함한 모든 자연 요소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뒤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들과 넓게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두고 흐르는 냇물 옆에 아담한 집터를 작아 집을 지었으며 자연과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서로가 남이 아니라 일체감을 갖는 하나의 완벽한 이상체를 형성했다. 뒷산과 비슷한 물매를 가진 지붕과 아담한 기둥, 곡선미를 자랑하는 처마와 야트막한 담장의 자연스러운 조화, 그리고 흙과 돌, 나무와 같은 자연 속의 재료를 이용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주거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한옥은 화려한 거칠이 없이도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주택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인체와 자연을 친화시키는 최고의 천연자재로 지어진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삶의 공간이었다. 옛날 흔히 집안에서 발견된 제비집, 구렁이, 쥐등과 얽혀진 갖가지 얘기들은 주택이 자연과 유리된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목조 건축인 한옥이야말로 생태 건축적 차원에서 미래의 살림집으로 부활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을 살리고 인공을 겸양하는 우리의 정신이 짙게 배어있는 전통 목조 건축 한옥. 그것은 서양보다 이미 수백 년을 앞서간 생태 건축의 전형일 뿐 아니라 미래 우리가 살아야 할 주택의 원형이라 할 만하다. 목조 건축의 부활은 콘크리트 건축에 대한 대안적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죠. 그러나 이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은 불과 20여 년이 지나면 새로 지어야 합니다. 건축공학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명을 100년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20년이 지나도 삭아서 깨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단단한 시멘트에 비해 형편없이 약해 보이는 목조 건축 한옥의 수명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전통 한옥은 자재와 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수백 년에서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명을 다할 수 있다. 지진이나 화재 등의 사고를 피해 지금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백 년 된 고가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아파트와는 달리 집 한 채를 지으면 몇백 년, 아니 1000년까지도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조 건축은 왜 이토록 튼튼한 걸까? 겉보기에 나무보다 몇 배는 더 강해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오히려 더 긴 생명을 이어오는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의 사나 어디에나 친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소나무. 옛사람들은 이 소나무 가운데 곧고 크게 자란 소나무를 골라 목조 건축에 사용했다. 내구성이 강하고 우리 땅에서 자라 우리 기후와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는 소나무는 건축용 자재로서의 수명 역시 길다. 목조 건축가였던 목수들이 수백 년 산 나무를 죽여 천년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찬양받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우리의 전통 목조 건축인 한옥은 못을 쓰지 않는 가구식 결국법, 즉 나무에 홈을 파고 틈을 만들어 서로 얽거나 짜맞추는 기법으로 뼈대를 만든다. 건축 부재를 연결할 때 볼트와 너트, 못이나 쇠줄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언뜻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둥과 보, 도리 등 수많은 목 구조물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단단하게 맞물리는 데서 오는 일체성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한옥의 목조 뼈대가 서 있는 곳은 흙 위가 아니라 단단한 돌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돌로서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임이 확실하다. 이런 치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건축 기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철학과 수준 높은 지혜의 소산이었다. 또 한 가지, 한국 목조 건축의 견고성은 자연 우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집 지을 계획을 세우고 집 터를 고르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 그리고 자재를 구하며 집을 지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결코 인간의 욕구를 앞세워 자연을 바꾸거나 헐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조건을 우선하여 그것에 집 짓는 사람의 생각과 바람을 맞추었다. 예컨대 집을 새로 지을 때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과 최대한 조화되도록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건축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이런 자연우선주의는 자연과 건축이 서로 교감하며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수명을 지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었다. 자, 어떻습니까? 목조 건축이 시멘트 건축보다 오래가는 이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목조 건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비단 이것뿐일까요?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정문 박사팀이 한국기계연구소, 한국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초가 3간 내진성 평가 실험에서 일반의 선입견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우리의 전통 초가가 나무로 된 뼈대집 특유의 유연성 때문에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보다 내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등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서울을 비롯해 지방 여러 곳에서 지진의 진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해공황 때는 땅이 흔들리고 민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이가 100명이 넘었다고 되어 있다. 조선 단종 때도 담과 집이 무너져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한반도는 지진의 피해에 항상 노출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1년이면 평균 9차례 이상의 태풍을 겪어야 한다. 100년이면 무려 900번의 태풍을 맞는 셈이다. 이런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목조 건축물들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목조 건축의 안전성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한옥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기단과 기둥, 그리고 지붕,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단이란 집이 앉을 자리, 즉 집터를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평지 위에
인위적으로 쌓고 다진 건축물의 기반을 말한다. 평지에 집을 짓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옥에는 반드시 기단을 쌓았다. 보통 한자 높이의 돌을 3단이나 4단으로 쌓아 올리는 기단의 역할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기단은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골고루 전달해 건물을 보호하는 구조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평지보다 높은 기단은 물난리에서 1차적으로 집을 보호해준다. 또 지진으로부터 집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했다. 기단으로 올린 흙과 돌은 본래 집터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 덧부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진의 흔들림에 건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격과 흔들림을 흡수해주기 때문이다. 이 밖에 평지보다 높은 기단은 웬만한 짐승이나 뱀 같은 동물들의 근접을 막아주어 거주인을 보호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기단은 평범한 듯해도 한옥의 안전을 바탕으로부터 지켜준 훌륭한 건축 기법이었다. 또 하나, 한옥의 안전성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붕이다. 사람들은 지붕이 눈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옥의 지붕에는 단순히 눈비를 막아주거나 바람을 막아주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이 감추어져 있다. 바로 집 전체의 안정성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한옥을 지을 때 엄청난 양의 기와와 흙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수많은 기와와 흙들은 한옥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집터와 하나가 되도록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웬만한 강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가옥의 안전성을 지켜주는 과학이 땅과 하늘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그 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옛날 기법에 따라 못을 사용하지 않고 가구법으로 지었던 목조 건물의 피해가 적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옥은 이런 가구법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목조 건축이 단단한 이유, 그 세 번째 비밀은 가구법입니다. 한옥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집의 하중을 버티고 서 있는 크고 튼튼한 기둥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둥을 중심으로 주택의 뼈대가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가구식 결구법이라 할 수 있다. 가구식 결구법이란 건물의 주요 부분들이 못이나 볼트, 꺽쇠 같은 제3의 매개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홈이나 맞물림 공간을 이용해 서로 단단하게 물고 물려있는 방식을 말한다. 한옥의 벽체를 물고 있는 기둥은 천정 위에서 대들보, 중보, 종보라는 가로 기둥들과 또 한 번 맞물려 있다. 집 전체가 하나의 흐름, 하나의 균형, 하나의 힘으로 서로 연결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내부의 균형에 이상이 생겨도 견고함을 잃지 않는다. 못이나 꺽쇠를 쓰면 한쪽 나무와 다른 한쪽 나무가 서로 다른 속도나 형태로 마를 때 뒤틀리고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홈을 파서 서로의 몸체를 섞어 놓으면 마르기가 다르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안에서 서로 적응하고 순응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얼개 방식은 평소에는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벽면이나 기둥의 어느 한쪽이 외부의 충격으로 훼손을 입거나 심지어 기둥 하나가 허공에 뜬다고 하더라도 집 자체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매직 파워를 연출하게 된다. 이러한 목조 건축의 가구식 결구법은 집을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똑같이 조립해 다시 세우는 데도 이용된다. 안동 같은 수몰 지역의 고가옥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해체돼 새로운 집터에서 조립됨으로써 보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유약하고 엉성해 보이는 한옥은
그 내부에 어느 건축 양식도 흉내낼 수 없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내재함으로써 천년의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과 천재지변을 탈 없이 견디는 외유내강의 강인함을 지녀온 것이다. 나무는 죽어도 숨을 쉽니다. 숨을 쉰다는 의미는 공기 순환과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어떨까요? 그 안에 생명이 깃들 수 있을까요? 시멘트 상자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새집 증후군과 환경 호르몬, 건축 폐기물. 우리는 편리하고 화려한 시멘트 건축의 뒤안길에서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신종 공해들과 마주쳐야 했다. 지난 1997년 일본의 한 소아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상 기록으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새집 증후군. 새집 증후군은 시멘트와 광택제, 접착제, 페인트, 성면 등 현대식 주택의 각종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20년이 넘게 소요되는 시멘트의 양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출되는 라돈가스는 두통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지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0년대 불어닥친 새마을운동. 그 일환으로 시작된 주택 개량 사업으로 우리의 전통 주거 양식은 서양식 철근 콘크리트 집으로 대체돼 갔다. 철근 콘크리트 집이 목조 흙집에 비해 미관이나 주거 생활의 편리함을 개선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대신 심각한 공해병에 직면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환경과 생명이 화두로 떠오른 21세기. 콘크리트 건축에 대한 대안 또는 반성으로부터 태동되기 시작한 목조 건축 바람은 나무와 흙 중심의 전통 한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지고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한옥이야말로 생태 건축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목재는 무수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열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으면 습도를 낮추고 습도가 적으면 습도를 높이는 조습 기능이 뛰어나다. 또한 목재는 먼지 등 미세한 부유물질을 흡입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실내 공기 오염을 정화해주며 방사선 물질인 라돈의 방출량 역시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2배 이상 적어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에너지 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목조 건축의 중심 소재인 목재는 우선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석유나 철 등 대부분의 원자재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채취하면 그 영향은 영구적이며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무와 같이 재생산이 가능한 천연자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짧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삼림지대이고 이 지역에서 자라는 삼림의 연평균 자연 생장률을 2%로 가정할 때 매년 약 30억에서 35억 입방미터의 삼림 축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산업용 원목 수요는 연간 약 15억 입방미터로 그 절반에 불과해 삼림을 무차별로 훼손하는 난개발이나 남벌을 억제한다면 산림자원처럼 효율적인 자원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재의 경우 가공을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른 원자재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이산화탄소 방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결국 환경을 위한 최선의 건축은 목조 건축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이 짙게 되어 있는 한옥을 현대 속에서 계승하고 부활시켜야 할 이유는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
빠른 속도의 산업화 바람으로 한옥은 아파트와 같은 집단 주거 형태의 자리를 내주며 역사의 뒤안길에 놓이게 돼 이제는 애써 찾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생태 건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환경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 추구되는 21세기. 잊혀져간 우리의 전통 목조 건축 한옥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현대적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목조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고리타분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전통 목조 건축에 대해서 저런 면도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옥의 진정한 매니아가 될 자격을 갖춘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목조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목조 건축에 스며든 고유의 기술과 기능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번 강의들을 잘 소화한다면 직접 여러분이 멋진 목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한옥처럼 멋있는 집은 없습니다. 한옥처럼 단단한 집도 없습니다. 한옥처럼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집도 없습니다. 한옥이라는 이 멋진 목조 건축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